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어요. TVN 월화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 또 하나 강력 추천할 프로그램은 JTBC 연애 남매예요. 연애 리얼리티 일명 짝짓기 프로그램인데요. 일찍이 이런 연애 리얼리티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지난주 TVN 눈물의 여왕 12화 속 한 장면, 현우하고 혜인이가 현우가 혼자 살고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집 비밀번호가 1031이었어요. 혜인이의 휴대폰 비번도 1031이었죠. 1031, 10월 31일은 두 사람이 떠나보낸 아기의 그 출산 예정일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길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더해지는 순간이었어요. 허무맹랑한 구석이 많은 작품이지만 이러한 소소한 재미 요소들이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 회를 기다리게 되고요. 매주 200편이 넘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정작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어요. TVN 월화 드라마 선제 없고 튀어. 아직 4회 초반이긴 하고 여자 주인공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하고 비슷한 설정인데요. 김혜윤, 변우석 두 배우의 싱그러운 연기만으로도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졌어요. JTBC 스카이캐슬과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김혜윤 씨, 이미 토를 달 일이 없게 잘 성장한 배우고요. 지난해 JTBC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사연 있는 나쁜 놈 유시호 역을 맡았던 변우석 씨, 이번 드라마로 한 뼘, 아니 세 뼘은 더 성장했습니다. 변우석 배우는 학폭을 포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만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예견됩니다. 저하고 만약에 드라마 취향이 같으시다면 저 믿고 한번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JTBC 배우 반상회를 여러분께 권했는데요. 배우 반상회가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제가 무한도전부터 놀면 뭐하니까지 10수년 동안 토요일 저녁이면 MBC 채널을 고정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놀면 뭐하니 대신에 배우 반상회를 보고 있어요. 오랜 습관이 깨진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유구무원입니다. 3월 2일 배우 반상회에 김지석 씨가 부친과 함께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제가 드라마 추노 때 김지석 씨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로 입대 전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중에 가장 스스럼 없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잘 클 수 있을까? 부모님이 궁금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번 방송을 보니까 아버님이 정말 남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신승환 씨가 3월 9일에 이어 또다시 딸들 일명 신신자매와 함께 출연했는데요. 신승환 씨가 그간 예능 출연을 꽤 했었죠. 나올 때마다 차태현 씨, 장혁 씨 이 동료들에게 묻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 예능 느낌도 나면서 배우라는 기본은 깔려 있고요. 그러면서 또 색다른 재미를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쩜 저렇게 구김살 없이 총명할까 감탄하면서 봤는데요. 인터뷰 때 보니까 집에 책이 그득했어요. 아이들로 인해 신승환 씨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가족의 힘이란 게 바로 이런 거겠죠. 또 하나 강력 추천할 프로그램은 JTBC 연애 남매입니다. 연애 리얼리티 일명 짝짓기 프로그램인데요. 일찍이 이런 연애 리얼리티는 없었습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찾기가 기본인데 거기에 이번에는 가족이 개입합니다. 내 누나의, 내 오빠의, 내 동생의 짝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가?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애 프로그램들은 가족을 철저히 배제해왔잖아요.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뭐 MBN 돌싱글즈 같은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정도? 2022년 넷플릭스에서 형제 자매가 참여하는 데이티드 앤 릴레이티드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됐어요. 연애 남매가 그와 비슷한 형식이면 어쩌나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남매, 그러니까 누나와 남동생 혹은 오빠와 여동생이 동반 입소를 하는데요. 어느 지점까지는 혈육이라는 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게 규칙입니다. 물론 보자마자 핏줄임을 눈치챌 수밖에 없는 출연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현실 남매라 할지라도 혈육이 영표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언짢나 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었는데 부모님까지 직접 등장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라는 존재가 계륵처럼 혹은 사족처럼 감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제작진이 현명하게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 이진주 PD가 명성답게 아주 영리합니다. 7화에 누가 남매인지 다 밝혀졌고 부모님들도 출연하셨습니다. 박재영, 박세승 남매, 이유나 이정섭 남매, 이 가족은 결이 비슷한 편이고요. 이용우, 이주연 남매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만 나오셨어요. 박초아, 박철원 남매는 어머니께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오롯이 초아 씨가 맡았다고 하고요. 아버지에 관한 언급이 따로 없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사정이 있나 봐요. 그리고 중간에 투입된 김윤재, 김주원 남매. 김주원 씨가 12살부터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데 나중에 오빠 윤재 씨가 합류하게 되면서 두 아이 뒷바라지에 부모님이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 학비를 보낸 후에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내가 두 아이 뒷바라지 하는 걸 자부심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 말씀 뒤에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다, 껍데기만 남았다, 너무 허망하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낙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거죠. 딸 지원 씨는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바른 사람이 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정작 엄마가 병이 들은 걸 까맣게 몰랐다는 게 딸로서 기막힌 거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점에서 초아 씨하고 지원 씨는 동병상련의 감정일 거예요. 초아 씨의 동생 철현 씨, 현재 지원 씨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신의 짝을 찾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누나의 짝, 즉 매형 후보를 찾는 데 진심입니다. 현재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죠. 배려를 알고 리더십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용우 씨와 자상하고 진정성을 보여준 정섭 씨. 초아 씨의 마음은 용우 씨를 향하고 있고요. 제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지금껏 봐왔지만 이렇게 출연자 하나하나가 다 괜찮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건 처음이에요. 살아온 이력도 개성도 저마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작진이 이 사람 어때? 참 괜찮지? 하고 소개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느 연애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SBS 나는 솔로를 보면 아니 뭐 저따위 인간이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나는 솔로가 정황상 그렇습니다. 단점을 가진 출연자를 섭외해서 일부러 화제몰이를 한다는 의심이 든다면 연애남매는 고르고 또 골라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을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방송을 보면서 자식 같은 친구들에게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지난주에 번지점프와 짚라인 체험을 했는데요. 못 뛰겠다, 떨린다, 징징대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어요. 용우 씨와 철현 씨에 이어서 세승 씨가 시원하게 깔끔하게 뛰어내려서 더 좋았고요. 남자는 운전하고 짐 들고 여자는 요리하고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 일을 나누지 않는 것도 참 반갑더라고요. 번지점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관찰 예능인 만큼 스튜디오에서 몇몇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구성이에요. 한혜진, 코드쿤스트, 뱀뱀, 여자아이들의 미연씨, 그리고 조나단, 파트리샤 남매가 멤버입니다. 경력으로 봤을 때 한혜진 씨가 메인 진행자인 셈이죠. 연애에 대해 통달한 사람 같은 분위기인데요. 실은 잘 못 맞춥니다. 허술해요. 번지점프 때도 한혜진 씨가 세승 씨 못 뛸 거라고 단언을 했는데 세승 씨가 잘만 뛰어내렸잖아요. 어제 사석에서 사위감 며느리감으로 누가 괜찮으냐 출연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위는 있고 며느리는 아직 없는데요. 출연자 중에 사위감으로 누가 괜찮은지 고른다? 그건 저희 사위에게 너무 실례죠. 저희 사위보다 나은 사위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감으로는 굳이 고른다면 저는 유나 씨가 웃음이 예뻐서 좋더라고요.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잖아요. 꼬인데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밝은 성품의 주연 씨도 좋은데 주연 씨는 그 오빠 용호 씨 때문에 기준점이 꽤 높겠더라고요. 이처럼 7화 한 편만으로도 많은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중장년층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청률도 뭐 1.1, 1.2 정도 저조한 편이죠. OTT 쪽에서는 강세겠지만 일단 7화 한번 보시고 흥미로우시면 다시 1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